안녕하세요. 생활인으로서 예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자음악 공연장 보이드의 최혁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은 그 혁 씨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. 일단 전자음악 공연장 보이드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음악을 지금 현재 창작자로 전자음악 가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다른 일들은 딱히 없네요. 예, 그렇게 전자음악가이자 공간 운영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보이드 네. 공간인데 여기 공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보이드는 간단하게 전자음악 공연장이고 전자음악가들이 전자음악 공연을 할 수 있게 그 하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해서 이제 만든 공연장이고, 사실은 시작은 제 작업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업실을 이제 찾다가 괜찮은 이제 요깃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업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, 뭐 방음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고 시끄럽게 해도 되는 좀 재밌는 환경이라서 공연장을 하면 어떨까 해서, 그냥 일반적인 공연을 하기는 좀 무의미하고 저도 좀 질렸기 때문에 마침 그 타이밍에 전자음악을 좀 접하게 되었고, 전자음악을 저도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전자음악 공연장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전자음악 공연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전자음악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항상 전자음악 공연 뒤에는 대화의 시간을 다 마련하거든요. 보이드는 그게 핵심이라서 어떤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전자음악이 좀 생소하긴 한데 네, 전자음악을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. 재밌는 거, 전자음악을 좋아하게 된 경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맹신을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자기 자신조차도 이런 불신하고 그를 의심하고 계속 뭔가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전자음악의 어떤 핵심이기도 했고, 그런 것인 것을 파악하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면 그 전자음악을 많이 작업도 하시고 예. 음악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. 이제 처음 전자음악에 입문할 때 예. 듣기 괜찮은 뮤지션이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? 입문할 만한 건 있어요. 사실 그나마 음악적인 게 크래프트 워크, 이제 크래프트 베르크라고 읽어야 되나? 크래프트 베르크라고 이제 제가 아마 스펠링도 알려드릴 건데, 네. 그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그게 좀 시작이 됐거든요. 그나마 전자음악이 이런 거에서 좀 시작됐다는, 좀 그나마 좀 듣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편한 게 그분들이 또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 곡을 이제 좀 듣고 들으면 아마 좀 약간 또 편하게 또 그 감을 잡을 수도 있고, 그 이후 뭐 사실 유명한 또 오테커라는 또 팀이 있어요. 그분들은 지금 벌써 쉰이 거의 넘으신 걸로 아는데 그 전자음악가 곡들만 들어도 사실 전자음악이 딱 와 이게 전자음악이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또 보여주세요. 오테커. 국내에는 또 류한길님이라고 또 보이드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셨는데, 류한길님의 또 곡을 들어도 그냥 사실 많이 티가 나. 기존 음악들하고 다르게 정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티가 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류한길님 그걸로 시작하면 강력하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전자음악 어떻게 그걸 좀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겠죠? 약간 제가 뭔가 되려나요? 네, 전자음악 아무래도 좀 얘기해 주시면. 사실, 일단 전자음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,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인간이 뭔가 좀 좋은 감각을 가지고 뭘 한다 이런 감정, 뭐 감각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말 최소한의 그 사물 하나만 남길 정도로 최소한의 그것만 남기고 인간을 다 좀 지워내고 약간 표현을 하는 좀 음악들하고, 그러니까 그런 표현하려는 그런 방법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서 차갑게 들리고 인간적이지 않게 들려요. 그래서 보면 그래서
기존 음악가 일단 기존 음악 흐름이나 트렌드하고 전혀 상관없이 좀 상관없는 음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뭐 전자음악가는 소음을 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도 그거를 저기 고음이나 뭐 전부를 깎던지 하여튼 자기 식대로 해서 자기만의 질감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연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를 좀 쇳소리라든지 이런 사물로 변형을 시켜서 또 작업도 하고 악기도 쓰지만 기타 하나를 쓰더라도 그냥 그 기타 본연 소리를 쓰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자음악에서의 악기 사용은 좀 기존 뭔가 음악 악기 사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가지 틀이라면 어떤 맹신을 하여튼 깨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한 결과들이 확실히 이 사람만의 톤이고 그런 기존의 어떤 음악들하고 다른 뭔가 표현이 됐다면 전자음악으로 볼 수 있지 않나. 또 그런 전략을 가져갈 때 기존 음악 전략과는 다르게 뭔가 코드를 치고 뭔가 멜로디 노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자기만의 뭔가 새로운 방식을 가져가면서 음악을 만들었을 때 좀 전자음악이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니 그 혁씨가 잠깐 얘기 들어도 느낄 수 있지만 네. 엄청 뭔가 많은 거를 하시는 거로 들리잖아요. 음악도 뭐 두 가지 뭐 코스모랑 지금 숨기고 있는 다른 이름으로 하시는 거 그리고 공연장도 운영하고 그 외에 다른 일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? 돈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.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저는 그러니까 저 뭐 가만히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제 음악 돈 안 된다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. 그러면 자기가 움직여야 되잖아. 그래서 뭐 호텔 프론틸도 하고 또 예전엔 진짜 뭐 애들 가르친 과외도 하고 막노동도 했었고 요리 일을 하는 것도 했었고 경호 일도 한 번 했지만 한 번 했었고 별개 일을 자꾸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뭐 음악만 할 수 있는 구조면 음악만 하죠. 제가 뭘 하고 싶겠어요. 사실 그냥 그거는 그거니까 그건 진짜 무감정하게 기계처럼 하는 것 같아요. 그 거기에 스트레스 쌓이고 감정을 넣어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빈틈은 거의 그래서 뭐 돈 벌거나 좀 휴식에 거의 집중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니까 좀 다 근데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. 근데 아무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부산 오기 전에 서울에 계셨잖아요.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은 아니고 순천향대를 이제 나와가지고 아산 쪽인데 그긴 1호선 끝이니까 지하철로 서울을 갈 수 있어서 서울을 매주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. 네. 서울 생활에 하셨을 때는 뭐 무슨 일을 하셨어요? 학생이요. 학생이었어요? 학생이고 뭐 서울 생활이라고 하기는 이제 학교가 마침 그 일을 이제 자퇴하고 새로 가면서 그런 기회가 돼서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이제 뭐 지원이 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과외랑 논술 과외를 했었고 그거 하면서 부수 일을 하고 음악적인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이고 이제 다른 거는 장학금을 제가 이제 그냥 먹고 살라 하니까 공부 잘 되더라고요. 먹고 살 이거 마음에 이게 큰일 난다 학점 이거 안 돼. 그래서 빼고는 계속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이랑 이제 그걸로 하고 생활 이제 그 차비 뭐 그거 가서 제가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니까 돈 들 일 없죠. 차비는 드니까.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는 뭐 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랩 배틀을 하고 있어가지고 프리스타일 랩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또 하는 것도 참여하고 사이퍼라고 해가지고 랩 하는 거 참여하고 랩 배틀 대회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힙합 힙합한 애들 만났었죠. 그래서 공연도 보고. 그러면은 이렇게 뭐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서울에서는 안 하시고 부산에서 처음 하신 거예요? 그쵸. 공간 운영이란 건 부담스럽고 애초에 평생 안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사실 뭐 연결해서 하자면 부산에서 한 이유는 부산이 너무 불모지고 또 제가 굳이 서울에 가야만 꼭 재밌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좀 싫었거든요. 제가 사는 고장에도 좀 재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특히 전자음악 공연장을 했었죠. 전자음악은 또 생소하고 없으니까
더욱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서울 생활할 때랑 부산에 있을 때랑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? 그다음에 뭐 서울 생활 뭐 애매하긴 한데 그냥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을 때라고 갈 수 있었을 때는 네.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다양한 볼 게 많았어요.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웬만한 건 그래도 빠르게 있더라고요. 서울도 사실은 다른 외국보다 느린 편인데 부산에는 이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다 좀 많이 없었어요.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기획자분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막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서울에서 많이 소비된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경우가 많고 색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사실 좀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치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. 부산에서 너무 왜냐면 음악인들도 뭐 많이 좀 없고 많이 떠나갔고 해서 경쟁이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나. 서울에 비하면 안일한 건 많이 느껴졌어요. 서울은 자기가 이제 이거 잘못되면 이게 진짜 목숨까지 낼 정도 되게 긴장 상태인 것 같아. 너무 치열한 경쟁이 많으니까.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부산은 뭐 당연히 서면 중심가들도 뭐 여러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그 서울의 치열성하고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좀 많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그런 섬세하게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뭐 부산이니까라는 아주 좀 이상한 말로 넘어가 버린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어요. 사실은 오고 부산에 온 지는 사실은 다시 온 지는 한 1,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솔직하네요. 강력하게 말해야 차라리 제가 뭐 욕 먹더라도 우린 안 그런데 부산 되게 편견이네 이제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좀 약간 지금이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고 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인지할 것 같아서 모두 뭐 공간 다른 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. 다 알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제가 봤던 그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흔히 봤던 이미지들은 그랬어요. 지금도 지금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뭐 저도 당연히 뭐 엄청 잘한 건 아니니까 계속 저도 보이드를 어떻게 개선시킬까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죠. 저도. 다른 사람의 의견도 계속 그래서 받고 있고 뭐 허술한 점은 저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. 근데 그를 그냥 냅두기는 싫은 거죠. 어떻게든 돈을 써서라도 다 그 돈도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. 했으면 하나라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. 뭐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 부산이 재밌는 게 뭐 엄청 많을 거예요. 재밌고 자랑할 만한 게 많겠죠.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 심하게 말했어요. 혹시 이제 준비하시는 거 있잖아요. 네. 앨범도 새로 나왔고 네.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. 계획은 아마 해외 공연 기회가 생겨서 오. 해외랑 이제 서울 쪽에 아마 공연을 할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내년에만 재공연도 할 것 같고 여기서는 보이드에서도 되게 재미난 분들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. 괜찮은 또 해외 아티스트들도 꽤 있고 해서 그분들 공연이 이제 진행될 거고 곡작을 더 많이 할 거예요. 내년에는 더 사실 왜냐하면 음악인들이 좀 부지런하게 뭔가 내는 모습도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저는 부산 동생들 있거든요. 뭐 음악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좀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많이 내려고 해. 더 당연히 퀄리티도 좋아야겠죠. 그래서 정말 잠도 포기하고 정말 또 해야 될 텐데 그럴 계획에 좀 그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좀 의미가 있지 않나. 제가 또 계속 평생 어린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평생 뭐 어릴 수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조금이야 젊을 때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작업 위주로 할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저도 약간 자극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작업해야겠다 생각 드네요. 네. 화이팅 하십시오. 예. 네, 앨범도 잘 되시고. 네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네. 하려고 하는데
저희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. 네. 생활인으로서 혁신은? 생활인으로서는 그냥 산전수전 다 겪어서 생존하려는 사람. 맞아요. 그러면 예술가로서 혁신은 어떤? 예술가 좀 못된 인간이야. 못된 인간. 왜냐하면 말도 안 듣고 뭔가 좀 남의 말도 안 듣고 타협안도 싫고 못됐다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. 착한 것도 웃기거든요. 무슨 착한 것도 웃기고 나쁘다 이것도 애매한데 그냥 못된 게 마음 편해서 못된 사람한테 기대를 잘 안 하거든요. 원래 기대를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서 못된 악마다 못된 사람이다.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오늘 혁씨 만나 뵙고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혁씨 앞으로 그 준비하시는 거 네,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칠까요?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.